이번 영상에서는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는 여러 개의 2D 콜라이더를 하나의 콜라이더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영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을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한 텍스처들을 2D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변경한 뒤 적용시켜줍니다. 텍스처 임포트가 끝나면 테스트를 위한 씬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씬에 배치한 뒤 그 아래에 체크무늬 이미지 2D 오브젝트를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체크무늬 오브젝트에는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부착해주고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옆으로 옮긴 다음 회전시켜서 대각선으로 배치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그란 형태인 조이스틱 레버를 배치하고 크기를 조금 줄인 뒤 서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와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빨간 공이 떨어지고 체크무늬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서 충돌이 어떻게 감지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콜라이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2D 콜라이드 컴포넌트의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onCollision 2D 계열의 콜백 함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onCollision enter 2D, onCollision stay 2D, onCollision exit 2D 함수를 만들고 각각 어느 오브젝트와 부딪혔는지 로그를 남기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체크무늬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를 붙이고 게임을 플레이시켜봅시다. 빨간 공이 떨어져서 체크무늬 오브젝트와 충돌하면서 로그를 남기는데 이 로그를 분석해보면 두 체크무늬 오브젝트가 각자 따로 충돌을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콜라이더가 따로 충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콜라이더가 하나로 취급되어 충돌을 감지하고자 할 때 주로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쳐질 콜라이더들의 부모 오브젝트에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자식 오브젝트들에 붙어있는 2D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used by composite 프로퍼티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두 오브젝트 사이에 콜라이더 경계선 없이 하나로 합쳐져서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 역시 게임 오브젝트에 부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나 플랫폼 같은 요소에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를 사용할 때는 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의 옵션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지형이 캐릭터와 함께 떨어지거나 캐릭터가 지형을 밟는 순간에 지형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적용한 게임 오브젝트를 고정된 지형 요소로 사용하려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의 바디 타입을 스태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로 통합된 콜라이더에서 충돌을 감지하려면 하위 콜라이더에 부착된 콜라이더 테스트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에 콜라이더 테스트 컴포넌트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게임을 실행시켜보면 공이 충돌했을 때 부모 오브젝트 이름으로만 충돌이 감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콜라이더의 충돌 감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으니 이제 컴포지트 콜라이더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프로퍼티는 지오메트리 타입과 제네레이션 타입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제네레이션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레이션 타입은 컴포지트 콜라이더의 생성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타입으로는 싱크로너스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선 싱크로너스는 하위 콜라이더의 실제 위치나 크기가 계속 바뀌면 매 프레임 따라가면서 새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된 체크무늬 오브젝트가 정배치된 체크무늬 오브젝트의 좌우로 왕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프리뷰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켜보면 콜라이더의 경계선이 기울어진 체크무늬 오브젝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매뉴얼 옵션은 아래의 콜라이더가 움직이는 것에 상관없이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가 처음 콜라이더를 생성시키고 난 후 콜라이더 영역이 고정되고 리제너레이트 콜라이더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립트상에서 제너레이트 콜라이더 함수를 호출해줘야 콜라이더의 형태가 갱신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변경하고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콜라이더 영역이 아래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고 빨간 공도 움직이는 이미지에 충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싱크로너스 옵션은
통합된 콜라이더가 변경되는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반대로 매뉴얼 옵션은 통합된 콜라이더가 일반 지형과 같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옵션은 지오메트리 타입입니다. 이 프로퍼티는 콜라이더를 생성할 때 어떤 형태로 생성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옵션으로는 아웃라인스와 폴리곤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웃라인스 옵션을 선택하면 콜라이더 내부에는 아무 선도 없이 생성되고, 폴리곤스를 선택하면 내부에 선이 그어져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아웃라인스 옵션의 경우에는 콜라이더가 외부에 선만 그어져 있고 속은 비어 있다는 뜻이고, 폴리곤스 옵션은 내부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2D 콜라이더의 내부를 굳이 채울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필요한 개념입니다. 2D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충돌 감지나 레이캐스트는 주로 옆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아웃라인스 옵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화면 밖에서 들어오는 터치나 사용자의 클릭 같은 이벤트는 개념적으로 화면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콜라이더의 내부가 차있지 않으면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으로 2D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피커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마우스 클릭이 발생하면 2D 레이캐스트를 쏴서 부딪힌 오브젝트의 이름을 로그로 출력하게 만듭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컴포지트 콜라이더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꺼주고 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피커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시켜줍니다. 먼저 컴포지트 콜라이더의 지오메트리 타입이 폴리곤스일 때는 오브젝트의 중심을 클릭했을 때 정상적으로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오메트리 타입을 아웃라인스로 변경하고 클릭하면 콜라이더 영역이 테두리에만 있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어서 오브젝트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클릭으로 검출해야 하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폴리곤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위의 2D 콜라이더들을 합쳐주는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